네. 소방전기가 모의고사 이제 3회차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고 25점짜리를 조금 더 넣었죠. 이슈되는 것들로 생각해서 1번 한번 볼까요? 1번 화재안전 기준을 해라, 꼭 써라. 제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피난구, 통로, 객석 그 외에 비상조명 등, 휴대용 비상조명 등들도 잘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유도등 부분에 대한 정의 부준이 이렇게 썼지. 글씨 잘 적었죠. 네, 글씨가 거의 뭐 좀 먹어주네요, 그죠? 네. 그리고 개요는 다시 얘기하지만 개요 쓸 여유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항상 10점짜리는 개요 쓸 여유가 있네. 참 대단한 사람이 있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1교시는 개요를 쓰지 마. 이게 나는 처음에 쓰라고 했던 이유가 방향성을 자꾸 알고 가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개요가 본론의 양만큼 침범하거나 하는 형태는 절대 반대예요. 그래서 항상 개요는 항상 한 줄, 많아도 2줄 정도에서 마무리돼야 되지 나머지는 거죠. 이런 것들은 왜 쓰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왜? 어? 나 글씨 잘 쓰는 게 짜증나서 그럴 것 같아요? 왜? 왜 쓰지 말았어 이런 것들? 본론 쓸 자리. 예? 본론 쓸 자리. 본론 쓸 자리. 그런 말도 좋은 말이고 또 점수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요? 안 줘요. 전혀 점수 안 줍니다. 예. 여기 안에 답지에 이 내용이 없어. 참고로 출제위원하고 채점위원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출제한 사람이 다 채점하지는 않아요. 가는 경우도 있고 하고 나는 1, 2교시를 출제했는데 1교시 문제도 가 있고 2교시도 가 있는데 3, 4교시 채점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뭡니까? 모범 답안을 받는 거. 답안하고 그대로 돼 있는 사람이면 채점해 주는 거고 안 돼 있으면 나가린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내용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쓰는 거지. 이번에 존경하는 채점자님 얼굴은 모르나? 그 감동 뭐 이런 막 좋은 존경하는 말 아무 쓸모가 없어. 아무도. 얘네들은 좋은 말이고 쓰지 마세요. 차라리 이 내용을 더 부수적으로 쓸 수 있는 말로 쓸 수밖에 없는 거지. 피난구는 외부 식별, 지상 연결, 쉽게 도달, 보행거리, 비상조명 등 유도 표지에서 쓸 때 한눈에 알겠죠. 잘 해놨네. 이렇게. 자, 출입구가 3개 있으면 어떻게 해라. 그래놓고. 통로 유도등 설치 얼마? 객석 유도등 어떻게? 잘 해놨죠. 요 내용만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법은 강세죠, 그죠? 법은 최소 7점 잘만 적으면 법에 기준이 빠졌다면 마이너스 1, 2점 우습게 날아갑니다. 법은 그만큼 준비만 잘하면 점수는 높게. 잘 해놨어요. 이렇게 나열식으로 쓰는 타입도 있지. 기준대로 그대로 쉽게 도달, 보행거리 3개 이상 같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통로 유도 등, 객석 유도 등 잘 해놨습니다. 아주 뭐 그게 없죠. 손댈 것 없지. 점수가 바로. 이번에 하양식 피난구 내림식 사다리는 별표 5개짜리로 최근 이슈 상으로 보면 계속 잘 해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기준. 그래서 처음에 뭐부터 준비할까요? 기준부터 외워봐. 뭔 내용인지 몰라도. 그죠? 기준부터 외우세요. 기준. 그리고 정의에 대한 문구 한번 넣어놨지. 그죠? 한번 봐놓고. 그 다음에 기준 다 들어가는 거야. 설치층에 피난처까지 예외사항 어떻게 대피실, 출입문, 비상조명 등 뭐 이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있는 미술학원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 전공해도 될 것 같아요. 하양식 피난구에 관련되는 부분들 대피실 너무 잘 해놨어요. 잘 해놔서 보면 되겠지. 이렇게 잘 돼 있는 거. 소방 성능에 대한 부분들. 항목 구분도 잘 해놨어요. 이렇게 쓰는 게 좀 낫겠습니다. 더 많이 항목으로 세밀하게 나눈 것보다는
일정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그죠? 네, 잘 해놨어요. 잘 해놨습니다. 그죠? 기준 그대로. 이 대피 외부 어떻게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좀 더 세밀하게 나눠놨어요. 이렇게 봐놓으시고. 2번은 반드시 암기하고 가세요. 하향식 피난구에 대한 중요도는 다시 2번을 한번 정리하면 건축법과 구분.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하향식 피난구 내림식 사다리는 피난기구예요. 피난기구. 그리고 화재안전기준상 적응성 기준점으로 봤었을 때 하향식 피난구 내림식 사다리가 없어. 그냥 피난 사다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디 부분에 부착돼야 될까? 흡사예를 건축저처럼 쓰는 게 맞습니까? 또는 소방적 쓰는 게 맞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그죠? 하향식 피난구는 소방적으로 쓰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이해됩니까? 그 이유는 3번에 가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또 잘 썼어요. 한 페이지에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다 적는. 그죠? 전통 합격 답 같은 거죠. 그대로 세밀하게. 요것을 한번 정리하면 되겠지. 그죠? 네. 책에 오타가 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정리하시고요. 건축법과 소방법 요 부분 제외에 잘 내놨습니다. 이렇게 책에 오타가 나가지고 책에 오타가 나더라도 수정을 잘해서 이렇게 내놔야지. 관련 기준에 대해서 있고 없고 부분인데 요 부분을 잘 이해해서 당구장 표시해 놓으세요. 대피실이라는 게 피난구의 하향식 피난구 내림식 사다리에는 들어가는 거. 그래서 하향식 피난구 내림식 사다리를 보완할 수 있어요. 보호할 수 있다고. 그 부분을 중요하게 봐놓으세요. 그렇죠? 근데 하향식 내림식 그 피난구 사다리 있잖아요. 설치 기준에 보면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 대상에 지상 1층, 지상 2층을 빼잖아요. 그 빼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닌가요? 연계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어느 게 더 큰 겁니까 하면 여기가 더 큰 거예요. 여기 범위가 더 크다고. 크고 상세한 설치는 그렇게 해라고 하는 부분인데 요까지 이게 더 큰 거지 범위가. 네, 범위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1, 2층까지 가는 거 1층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거의 현장 가보면 아시다시피 2층까지만 이렇게 돼 있거나 3층 여기까지 돼 있어서 2층은 기본적으로 완강기를 설치하는 건축의 형태를 더 많이 가져오는. 애매하잖아요. 원래 여기는 4층 이상의 층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4층부터까지 설치하거나 하면 되는데 우리 쪽에 봤었을 때는 야 그럼 3층에 뭐가 없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4층까지 설치하고 3층에는 완강기를 달아서 정리하는 타입으로 돼 있어요. 실무는. 이해되지요? 4층이면 4층까지인데 3층은 그러면 하향식 피난구 안 달고 완강기를 다는 거지. 이렇게 얄팍하게 하지. 그렇죠? 네. 봐놓고 더 중요한 거는 건축법상에서는 하향식 피난구가 하향식이 대피 공간 또는 대피 또는 오와 하향식 피난구로 되어 있는데 소방법에서는 대피 플러스 하향으로 되어 있어요. 이 의미를 되게 좋게만 봐주세요. 뭐 쓸데없다를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하진 않겠지만 의미는 좋은 거지. 하향식 피난구는 제실자의 피난이 완벽할수록. 자 보세요. 이건 또 심의 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뚜껑을 열고 내려가 버렸어. 그럼 수직 공간이 개방돼 버린 거지. 맞습니까? 어떤 사람이 직상 5계층이니까 밑에 집에 불났어. 지는 도망가. 윗사람 내려와서 도망가. 그 위에 사람 다 위에서 내려와. 그러면 수직 공간이 다 열려 있어. 화재 확대가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답 없어 지금. 그래서 이 공간을 방안문으로 닫아주는 게 필요한 거야. 이거 좋은 거지. 좋은 거. 근데 좋은데 안 하지. 돈 드니까 안 하지. 그래서 그게 좀 끔찍스럽습니다. 열었다가 일정 시간 있다가 자동으로 닫히는 뭐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죠? 또 뭘 안 합니까? 방법 안 되죠? 예? 그냥 열면 돼. 진짜 뭐 이 비밀을 완전 범죄자들이 안다 생각하면 열고, 맞죠? 밑에 내려가서 털고 도망가면 요즘 전문가들 한 2분 만에 다 정리 안 됩니까? 그죠? 만약에 열고 내려갔잖아요. 털고 계단 타고 내려가. 그거 어떻게 아냐고. 겁나는 세상이네. 하향식 피난구는 설치 금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방범이 너무 안 돼, 방범이. 지금 고민이야, 지금. 그래서 지금 포스코에서는 화재 감지기 동작에 의해서 화재 신호가 오면 락이 해정되는 것을 별도 주문해갖고 부착했었어요. 나는 그거 안 된다 했지. 그거 만약에 에러 나가지고 안 되면 못 잘 거야. 중요한 거는 발신기 봐, 발신기. 그럼 내가 화재 발생해서 확인하고 가서 바로 문 열고 내려가야지만 정상인데 뛰어가서 발신기 눌리고 경적 나오는 순간 다시 와서 열어야 되잖아. 안 되는 거지, 그렇게. 그래서 나는 좀 반대했지. 그런데 1단지도 했으니까 2단지도 그럴까? 그래서 넘어갔지. 그렇죠? 포스코는 지금 그게 반영돼 좀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방범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세요. 층간소음은 어떻게 할 거야? 한번 밟아봤습니까? 에? 덜컹 덜컹. 밑에서 방망이 들고 올라오기 딱 좋은 소리가 나요. 덜컹 덜컹 덜컹. 위험하지. 그 두 개는 못 잡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해서요. 그 다음에 잘했죠. 기준점 정리를 엄청나게 잘해놨습니다. 그죠? 잘해놨네. 한눈에 보기 편한 거니까 정리하고 어떻게 이렇게 요약해서 의미가 전달될지도 꼼꼼하게 한번 잘 봐놓도록 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하향식 피난구에 대한 부분들, 그죠? 하향식 피난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라. 그죠? 4층 이상의 기준대로 해서 그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개방경보, 조명, 그렇지. 이렇게 적어도 틈이 많이 있어 보이지 않고 배치가 그만큼 중요한 거지. 배치. 배치가 그만큼 중요해요. 배치. 건축법에 맞춰가지고 이 부분은 많이 고민할 테니까 몇 개 이렇게 한다 생각해 놓고 이거는 중복 문제로 돼 있네, 그죠? 2번이 2개네. 이렇게 수정 좀 해놓도록 하세요. 같은 내용으로 외울 때까지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해놨죠? 이렇게 앞에서 했던 거는, 그죠? 이렇게 했다가 더 잘 해놨지. 진짜 계단 같지 않습니까? 계단이에요. 호응이 없구나. 진짜 계단이 진짜 계단. 사다리 이렇게 내려오지. 사다리 이렇게 내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내려오지. 이렇게 약간 휘어가지고 한번 봐놓고 조명 설비부터 해서 잘 해놨어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우리 책 문제는 4번이라 돼 있는 2번이 2개로 중복돼 있는 바람에 이제 5번으로 제가 수정해 놨어요. 보면 인명구조기구 앞쪽에 설명했었지만 수업 때도 인문구조기구에서 2가지만 한번 생각하는 거지. 첫 번째 하나가 방화복 한번 고민합시다. 방열복, 방화복 한번 고민하는. 섬유 중요하댔으니까 폴리아미드 이런 섬유가 난연성이라고 보통 통칭해요. 그걸 견디고 불로부터 견디는 자기 소화 성능을 위해서는 LOI라는 게 중요하댔었고 폴리아미드는 68 정도 됩니다. 중요하지. LOI에 대한 공식은 어디 있댔습니까? 그렇지. 야, 이제 수업을 2번 하니까 완벽하게 하는 거야. 연소 방지 설비에 있어요. 자, 연소 방지 설비의 공식. 이제. 공식 모르는데 진짜. 자, 공식은 아진자부터 시작해서. 아진자. 열반내, 뭡니까? 네. 그건 나한테 지금 묻는 겁니까? 산소, 질소, 산소, 100. 단위 잘 봐놓으세요. 단위 유량으로 돼 있지, 유량으로. 양으로 단위 돼 있지. 그러면 2가지 기준점이 있더라, 그죠? 얼마? 아니, 시험 치잖아요. 이번 나온다니까. 그럼 알고 계시니까요. 빨리. 이거 문 안 치고. 응? LOI. 기준 얼마? 얼마? 야, 한 10분, 한 20분 지났다, 진짜. 수업 마친 지 20분 정도 지났는데. 28, 30. 이거 난연 테이프. 플러스 어떻게 시험하는지 있어요. 위에 기준.
추가로 양념처럼 더 정리해 놓으세요. 하지안전 기준에 LOI가 명시되어 있는 것들은 거기 한 군데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 이렇게 쓰지. CPVC, VC 60 이런 것도 쓰고. 맞습니까? 봐놓고. 그리고 플러스 또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공기호흡기에 대한 용량을 기준으로 잘 한번 알고 있어요. 몇 층 이상이면 45kg 이상을 무게로 한 9kg 정도 된다고 했었죠. 그거 한번 보고 양도 한번 보고 제일 비싼 형태는 인공소생기가 제일 비싸댔어요. 인공소생기가 몇백만 원입니다. 몇백만 원. 그래서 행여나 뭐 훔칠 일 있으면 공기호흡기 들고 도망가지 말고 인공소생기 들고, 그죠? 요 세 가지죠. 흡인, 자동 인공호흡, 산소. 이렇게 바닥에 잘 해놨네. 요렇게도 쓸 수 있어요. 정의 뭐냐?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설치 핵심만 다 이렇게 잘 정리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정리됐지. 잘 해놨지. 그렇죠? 말 그대로 이것만 딱 핵심만. 그렇죠? 나중에 이제 양념을 요렇게 방식들이 좀 다양하게 있으니까 참조해서 한번 나눠 들어가세요. 그죠? 4번에 인명구조기구 피난안전구역 대비해서 쓸 때 어떻게 설치하는지 잘 이해해서 두도록 하세요. 이렇게. 5번에 휴대용 비상조명도 설치 기준하고 피난안전구역에 어떻게 설치하냐. 이렇게. 요까지가 하자안전 기준이고 요게 건축법상 나와 있는 피난안전구역 설치 대상. 중요하다, 그죠? 요까지는 많이 다 외우고 있는 중이고, 여기 수용인원 몇 분의 1 산정되어 있는지, 50층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기준 잘했습니다, 그죠? 5번에 나와 있는 휴대용 비상조명 등 설치할 때 피난안전구역에서는 어떻게 하나? 피난안전구역에 설치되는 것들이 몇 가지 되어 있으니까 그건 통으로 다 외우고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피난안전구역은 차압은 재현설비는요 50파스칼, 외기 개방이면 면제사항이고, 또 뭐가 있습니까? 비상조명 등은 10룩스, 그렇죠? 네. 또 휴대용 비상조명 등은 요 기준. 또 뭐 있어요? 네? 피난유도선이 있지. 피난유도선이 광원점등 같이 기준이 돼 있어요, 참고로. 그렇죠? 네, 그거 하나 외우고. 나머지는 없구나. 그렇게 보고. 잘 해놨습니다. 그렇죠? 네, 기준 보고. 그 다음에 깔끔하게 잘 해놨죠. 이렇게. 하자안전 기준, 초고층. 이렇게 잘 해놨어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7번에 인버터 방식. 인버터는 다시 한번 25점짜리도 준비하고 있고 10점짜리로 종류 비교해봐라 할 거예요. 그죠? 가장 핵심은 이렇게 다시 정리한 데서, 그죠? 예. 기존이 농형. 부드러운 속도 제어인데, 말 그대로 부드러운 안 돼. 그리고 어떻게 정도 안 돼? 이렇게 정리지. 다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 있죠. 나는 줄이고 싶어 이만큼 했더니 뭐가 올라가? 정압이 올라가 봐요. 큰일 나겠네. 이게 안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바꿀게요. 이렇게. 그렇죠? 인버터로 바꾸고 싶습니다. 인버터는 우리 DC를 AC로 바꾼다는 의미예요. AC로.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꿀 거예요. 이렇게 줄이고 더불어서 정압도 감소시킬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해? 이렇게 보는 거지. 처음에는요, 컨버터를 써서 AC를 DC로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사이에 우리가 원하는 풍량이 나갈 수 있는 전압과 주파수로 맞춰서 출력이 나가게 할 거야. 그만큼의 AC를 보낼 거야. 그렇죠? 중요하게 잘 봐놓으세요. 9원리로. 여기서는 왜 안 되냐?
주파수 전압 극수가 안 되는 프린트가 나갔어. 잘 안 봐놓고. 컨버터, 인버터 부분, 주파수와 전압을 조정한다. 토크, 관련되어 있는 공식에 대한 변화 잘 이해하죠. 엄청나게 한꺼번에 정리 잘 해놨어요. 요거 통으로 외우세요, 적어서. 회전을 원하는 토크인데, 토크는 비례, 반비례가 어떤 관계로 되어 있는지 잘 봐놓도록 하세요. 그죠? 그거 하고, 인버터 제어는 요렇게 두 개로 분류되어 있고, 제어 방식에 대해서 세 가지. VVVF 센서, 그리고 센서리스 방식. 책에 있는 요약으로 정리를 잘했어요. 이렇게. 지금은 경제적인 논리 외에는 솔직히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하지만 시험 문제 내기는 좀 충분합니다. 인버터 제어는 우리가 소방에서 바로 도입하기는 힘들지만 가능할 수는 있어요. 시험 문제로는. 보고 인버터 방식입니다. 그죠? 상용 제어 책에 나온 형태로 분류해서 써요. 원래는 우리가 이런 부하 토크죠. 이런 부하 토크. 주파수 하나를 변화시키고 싶은데 부가적으로 쓰고 있는 형태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주파수, 극수, 전압 요거 할 때마다 단차가 생겨버리는 문제점이 생겼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프린트도 같이 겸해서 수정해 놓을 거죠. 답지. 그리고 다 되면 갖고 오세요. 오늘 본 자료로 수정하면 갖고 오면 돼. 벡터 센서리스. 그래서 보세요. 이거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하는데 금방 외워져. 이제 그죠? 선생님 그죠? 금방 외워질 것 같죠?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것 같아요. 원리, 전압, 전류, 각각의 특징 요만큼만 써도 돼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이 원리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더 정리를 잘 해도록 하세요. 한번 눈에 알 수 있게 보면 7번에 누설동축 케이블이 있어. 누설동축 케이블과 무선기기 접속 단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화재안전 기준 문제이기 때문에 기준을 전공불무 사이판 외우면 끝이지. 전공불무 한번 보면 전환 그렇지. 전환 불무 불무 사 이격 2 판 50 다 외우지 뭐죠.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와 있어요. 거의 되겠습니까? 소방용 써라. 소방은 몇 헤르츠? 소방은 450 메가헤르츠를 써요. 이 주파수 기준점은 주파수하고 파장과 에너지의 크기로 정리해 놓으세요. 어느 정도일까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놓으세요. 무선 쪽 IR 우측에 있겠지. 우측에 맞죠? 거기 있을 거예요. 거기. 누설동축 케이블에 대한 접속 한번 고민합시다. 어떻게 돼 있을까요? 해서 그 다음에 화재 발생되면 안 되겠다. 맞습니까? 특성 자체가 난연성들을 다 갖고 있어요. 요거는 화살표에서 무반사 종단 저항에 관련되는 부분이네. 요렇게 갈까요? 요렇게. 됐습니까? 다 50ohm을 써야 돼. 50ohm을. 옆에다가 정제팝이 이렇게. 정제팝이 얼마야? 1.5 이하로. 되겠습니까? 무반사 종단 저항을 설치하는 이유는 반사파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부분이다. 그래서 특성 임피던스는 다 같이 만들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놨지. 그죠? 고정 케이블 설치 잘 해놓으세요. 설치에 관련된 부분들. 잘 이해해놓으세요.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면 무관해요. 설치 시에도. 그리고 요거 한번 줄쳐서 별표해 놓읍시다. 그죠? 비상방송에서는 유도장애란 말이 있다면 무선통신 보조 설비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차폐에 관련되어 있는 이격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잘 이해해 놓으세요. 중요해요. 다 고압 전선 사이에 유도장애 생겨요.
그래서 법으로 1.5 이상은 명시를 해놨어요. 안 돼,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잘 이해합시다. 요렇게 네모치 놓을게요. 금속판. 금속판에 대해서 얘네들은 반사 관련돼서는 가능해요. 하지만 어떤 식으로 될지는 내부에서 튀어나올 수는 없어. 그래서 옆에다 적으면 방화문 설치하면 내부에서 통신 안 돼요.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벽면, 콘크리트는 뚫고 가. 그래서 가능하댔지. 요즘에는 설치는 다시 얘기합니다. 계단 설치하고요. 계단은 3계층에서 5계층,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거의 4계층마다 하나 설치되어 있고, 거실 부분 전실 했었을 때 전실에만 설치하고 있어요. 거실은 안 해도 잘 나오더라고. 근데 요번에 L땡 아파트를 갔더니 요거를 계산치를 받은 거예요. 손실이 너무 커서 안 되겠다고. 세대까지 넣어야 되겠다고. 원도는 전실이었는데 세대로 다 넣기로 했어. 계산을 역산하면 됩니다. 이때 우리는 전송 손실이라고 보면 되죠. 전송 손실 마이너스 데시벨 메다로 되어 있는, 이해하세요? 요 기준에서도 거의 다 나와 있어. 접속단자 기준점. 접속단자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 사람인데 접속단자를 못 찾아. 심각하죠. 안테나 방식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화살표 안테나 방식으로. 안테나는 휩 같은 놈을 세워요. 이렇게. 네.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 안테나. 네. 그래서 얘 반경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보통 보면 세대 한 6, 700세대 한 3, 4개 정도 설치되어 있어요. 반경 커버링 되어 있는 부분들. 이렇게. 한번. 나머지는 똑같은 부분이다. 그죠? 똑같이. 기준 잘 해놨어. 암기 부분들. 똑같이. 똑같이. 이렇게 잘 적기 쉽지 않은데. 여전히 다 외우고 있죠. 네, 여전히 다 외우고. 다 외우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만 작업도 받지. 그렇죠? 그레이딩. 그레이딩을 왜 하냐, 이렇게. 그레이딩 왜 안 됐습니까? 에? 요 수신 성능, 수신 거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할 건데, 수신 레벨 또는 성능이 저하가 되면 증폭시키면 돼. 그죠? 이렇게 했으면 올리면 돼. 이렇게 가자는 것이. 이게 바로 증폭기예요. 하면 돼, 증폭기. 증폭기 자체는 어떻다고? 신뢰도가 떨어져 있어요. 증폭기 안 썼으면 좋겠어? 안 쓰고. 그러면 케이블만 가지고도 멀리 보낼 수 있을까? 똑같은 원리로 해볼게요. 일대 케이블은 누설동축 케이블 가져와서 제일 먼저 슬로우 포트 개념 잡으면 좀 쉽게 했었어. 슬롯이랑 뭐하고 같다고? 전송 손실이랑 같아요. 이렇게 같은 거. 처음에 슬롯을 작은 케이블을 써요. 작은. 중간 케이블을 써. 큰 케이블을 쓰겠지. 똑같은 결합 손실은 측정법에 대해서 나왔다. 그죠? 요 다음 페이지 측정이 나올 거니까. 측정이 아닌가? 그 다음 문제네. 그레이딩. 요 이제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방식 그대로 쓰겠다. 잘 이해해 두도록 하세요. 요런 형태가 증폭기보다 성능이 더 좋게 나온다라는 것들은 보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쓰게 되면 문제점도 생겨요. 우리 이렇게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둘러야 되잖아요. 맞추기 힘들거든. 그냥 안 써.
누가 이걸 써요? 그냥 물어보면 감리해 보면 어떤 케이블 썼어요? 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케이블입니다. 묻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이거를 손실치를 계산하면서 설치하는 그런 케이블이 진짜 비싸면 그러겠지. 이게 뭐 그죠? 1,000만 원이고 뭐 2,000만 원이고 막 그렇다 그러면 지가 알아서 쓰겠지만 그렇지 않아. 그냥 순서대로 보면 레벨 높은 곳에서는 그죠? 슬롯이 어떻고 전송실이 작을 큰 잘해서 그죠? 증폭기 사용하지 않고도 유효한 거리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거. 특성 임피던스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좀 더 써주는 게 좋겠어요. 부분에서. 그래서 특성 임피던스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영향인자를 갖는지에 대해서 C와 L 관점에서 적어도 좀 더 써주는 게 좋아요. 지금 승규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들어가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여주세요. 이걸 갖다 우리는 유식하게 선로에서 콘덴서의 역할과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인덕턴스의 역할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적어도 돼요. 네. 그 다음 나오는 잘했죠. 이렇게. 그림도 잘 그렸어요. 이 그림은 요렇게까지 해서 한번 에러 나는 것까지 하고 증가돼서 이만큼 증가됐다는 것을 표현해 주세요. 되겠죠? 단일 케이블 적용 시의 한계 그리고 케이블 구분 설치 시에 대한 확장 이 개념으로 한번 써놓으세요. 똑같이 요 그림을 좀 더 그리기 편하려면 요거랑 평행으로 그리면 돼요. 이렇게 요거랑 평행으로. 그래서 그걸 그리기 좀 더 편하려고 하면 이렇게 그리랬다 그죠? 요게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처음에는 제일 길고 그 다음에는 절반쯤 되고요. 고대는 더 짧게 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럼 그거랑 평행해서 이렇게 그리고 요거랑 평행해서 이렇게 그리고 요거랑 평행해서 이렇게. 예시. 다시. 자, 위에를 자 어렵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좀 더 확장됐다고 이렇게. 그러세요. 되겠죠? 이것도 너무 폭이 크다. 수신 레벨 폭이 이렇게 크면 안 되지. 그렇죠? 네. 요 부분에서는 손실치가 거의 없는 부분이고 갈수록 손실이 증가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손실입니다. 손실. 손실은 최대한 80, 100 정도까지 본댔죠. 그래서 한 70 정도 데시벨을 나타내면 괜찮은 거예요. 통신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손실이 제일 작은 치는 0이죠. 0.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들이 손실이 더 작습니까? 하면 기본적으로 0이 손실이 제일 없는 거고 점점 증가되는 형태가 똑같은 거지. 한번 봐놓고 그리고 그림을 항상 그릴 때는 내가 이걸 이해하고 그렸는지 아닌지는 누구보다도 점수 매기는 사람이 알아요. 짜집기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답안을 만드는 거냐 내가 이걸 알고 그래가지고 뭔가를 추가시켜놨냐는 100% 구분한다고. 그 정도로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뺏겨와도 표가 나요. 일반은 보고 뺏겨갖고 뭐가 빠졌구나라는 것들. 그래서 그림 같은 거 그릴 때 그림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린 겁니다라는 걸 표현해 주세요. 네. 누가 봐도 좀 알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그림일 때는 의미는 별로 없는 거지. 똑같이 그리면 되는 건데 내가 이렇게 해서 그렸다 하면 이 좀 안 해. 그러려고 그린 거네. 이렇게 알아야 돼. 똑같이 잘 해놨네. 그죠? 이렇게 특성 임피던스 공식도 조금 이제 승규님이 좀 더 정리하면 양념처럼 붙을 거예요. 매칭은 4족이 돼버렸어요. 네. 점수는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도. 전송손실, 결합손실 같은 거다. 그죠? 여기서 똑같이 증가되는 걸 하나 더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보고 전송손실은 선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 길이면 길어질수록 손실이 증가되는 거죠. 당연히 이 케이블 특성이에요. 모든 케이블이 전송손실은 일정해요. 케이블 길이에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꺾이진 않아요. 이렇게 계속 일자 가서, 그래서 한계점까지 도달하고 증가시키고 싶은 거예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거. 그리고 결합 손실 부분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면, 결합 손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거 복사 손실 정리해 놓고, 그리고 결합 손실. 입력과 출력일 때 얼만큼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공식이. 여기에 신호를 들어가면 이렇게 신호가 방사되죠. 전파가 방사될 거란 말이지. 그 전파의 방사를 1.5m에서 수신했었을 때 얼만큼 전기 강도가 나오는 거 보는 거지. 그러니까 보내준 놈이 얼만큼 유효치가 있느냐를 보는 거야. 메커니즘은 엄청 단순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도 무선 통신 보도 설비에 대한 전기 강도를 한번 측정해 바르면, 원래는 전기 강도를 가지고 있었을 때 전기 강도 측정기에 안테나가 꽂혀 있어요. 이렇게 안테나가 꽂혀 있어요. 근데 이 안테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내가 지금 무전기를 들고 다녀. 저 끝에서 무전기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 무전기는 무선기기 접속 단자로 연결하면 이렇게 해서 바로 연결시켜요. 이렇게 접속 단자 있습니다. 쭉 해서 유설동축 케이블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이렇게. 요 지금 갖고 있는 4W짜리로 송신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이 무전기로 무선을 먼저 해. 그래서 여기 A 있는 놈이 B하고 무전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 무전 날려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 무전기 계속 켜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여기는 손실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다고. 이유가 얘가 다 갖고 있거든. 얘 거 측정하는 거 똑같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얘를 무전하고 난 다음에 안테나를 뽑아. 여기 꽂혀 있는 놈으로 테스팅하는 거야. 그러면 전기 강도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때 손실치를 보고 적정한지 아는 거지. 되겠습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설치하고 측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봐놓으세요. 이렇게. 신호 발생에 관련돼 있는 공식 보고 양념처럼 쓰고, 그죠? 네. 그 다음에도 잘 썼어요. 그죠? 그림 자 긋고 하세요. 이런 거는. 자, 아니면 자를 안 쓰는 연습을 잘 다 하거든요. 이렇게. 전선송실에 대해서 슬롯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송은 슬롯 이렇게 비례를 해요. 같은 의미. 반비례가 결합 이렇게 됐어요. 슬롯의 양이 크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송성실이 커지는 거. 그래서 초기에는 세 가지 슬롯이나 전송성실은 작게 가고요, 크게 가고, 많이 크게 갈 거야. 결합 손실은요 반대로 돼 있어서 크고 중간이고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낼 수 있거나 여기까지 보내던 걸 이렇게 멀리까지 보낼 수 있까지 잘 이해해서 다시 내 거로 만들어. 잘 해놨다, 그죠? 그림 잘 이해해서 봐놓고. 똑같네요. 정리 잘 해놓고. 25점짜리입니다. 25점짜리는 조금 더 빨리 해볼까요? 피난유도선 줄쳐놓고, 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하고, 그죠? 뭐 몇 가지가 있는 부분인데, 몇 가지는 다 광원점등이냐, 축광 방식이냐 할 때, 광원점등식이 신뢰도는 떨어지면서 피난 안정성은 높아요. 그 현재 지금 설치되어 있는 대상물들은 피난 안정성을 높이는 그 주안점을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들어가서 피난 안정성이 증가되는 이유는 뭡니까? 라고 하면 표지보다는 광원이, 반사형보다는 발광형이 가시거리 관점에서 더 유효하다라는 거지. 기억나지요? 그 베이스가 꼭 필요해요. 지금 현대 사회의 유독성이 많은 상태는 가시거리 관점이 많이 중요하다는 거야지. 가시거리. 어떻게 해서 가시거리를 올릴 수 있을까요? 이런 거지. 그때 대표적인 예가 발광형 타입이냐, 그죠? 축광형이냐. 축광을 반사형 이렇게 불렀어요. 보면 그게 훨씬 더 중요해. 얘에 대한 지수가 앞쪽에서 나온 거하고 똑같았다, 그죠?
기본적으로 CS 이렇게 나와서 얘는 5에서 10 정도 보고 얘는 2에서 3 정도로 봤어. 훨씬 더 멀리 가능한 형태다. 이해해 놓으세요. 그만큼 봐야 되는 이유 잘 해놨다, 그죠? 네. 피난 유도선. 그리고 나아갈 방향은 나중에 정리하면 발광형 우선이고요. 바닥 우선으로 해놓으세요. 하부 0.5m, 1m 이하 설치보다는 바닥면의 설치를 가장 이상적으로. 걱정이 바닥면은 시공 때만 가능합니다. 나중에 추가 설치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벽면보다는 바닥에. 이렇게 하러 가는 거죠, 이렇게. 앞만 보이는 거죠, 앞만. 한번. 그래서 유도선에 대한 정리, 그죠? 예. 식별도, 가시거리, 표지 등 선, 그죠? 플러스는 앞에서 뵀던 특수 유도등 같은 형태로 할 수 있겠지. 내용 다 동일해요. 개요 부분이 잘 풀어서. 그 다음에 결론 부분들. 상기를 보니까 꼭 필요하더라는 거지. 잘 설치했지,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실자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자. 잘 해놨네, 그죠? 개념 똑같고, 작동 원리 2가지, 구성 요소 2가지, 작동 원리, 설치 대상 다중, 고층, 임시. 다중, 고층, 임시. 임시는 단위죠. 명료한 기준이 없어요, 아직까지. 어디 설치해야 될까 잘 없어. 유도등 하나 설치하고 땡이지. 꼭 필요한 것들 어디까지. 그 다음에 휘도 기준 다시 한번 정리해요. 20 칸델라 퍼 메다 제곱, 그죠? 이 부분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에서 설치 확인할 거예요. 그 부분을 봐. 그 다음에 어떻게 휘도 시험은요? 휘도 시험은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적었으면 좋겠지. 전원 공급 장치로 제일 먼저 표준 전압 설계치의 전압을 넣어서 이 광원을 켜가지고 측정해요. 이렇게. 반대로 비상 라인에 관련돼서 이 광원은 점등시켰다가 그리고 지금 표준 전압까지에 도달되면 측정해요. 방식을 상용되어 있는 이 라인에서는 설계치 쪽부터 가고 비상에 대한 관응이 들어왔을 때 설계치에 도달될 때 할 거라는 거지. 어떤 개념입니까? 상시에 지금 전원이 들어가져 있을 상태는 금방 켜지는 건데 비상은 전압이 낮아졌다가 원 상태로 도달되는 거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시간적. 그 부분에 뗐을 때 가능한지 보는 거지. 휘도 얘 지금 요까지는 다음 부분하고 똑같았어요. 이렇게. 여기 똑같은 기준이다. 그죠? 요거 2번이나 근래에 나왔던 거라서 한번 보고 좋겠어. 보고. 어려운 척 할 뿐이지 못 쓸 정도는 기준은 아니에요. 자, 보면 되겠다. 그죠? 개념. 선은 등에서부터 훨씬 안정되어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알스에 대한 용어도 더 나오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전원까지 이렇게. 축광, 광원 점등까지 비교를 잘 해놨어요. 동작 원리를. 오케이. 그 다음에 설치 대상 다중, 고층, 임시 소방시설. 오케이. 식별도 한번 따져보면 되지. 그죠? 이렇게 하고 시험 방법들 정리해서 비상전원에 대한 휘도 관련돼서는 어떤 거 이걸 먼저 하냐 저걸 먼저 하냐 정리했었을 때 제대로 휘도가 나오는지 요거 나오는지 보는 거지. 그냥 마찬가지로 식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결론. 설치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효율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최근 들어 어떻게 할다는 것들이 다 있고, 그죠? 나중에는 뭐 이 부분들은 그죠? 더 발전 방향인데 연구를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정량적인 그죠? 정량적 이런 말 유의하거든요. 이게 정말 피해는 연기거든요. 연기는 퀀텀밖에 없습니다. TOWN? TOWN? 아. 역시 희재야. 퀀텀. 아우,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대충 날려 적겠습니다.
CONTOWN인가 그런데 뭐 없나? 이렇나? 아, 빠졌어요. 퀀텀이 염기의 확산 정도를 측정하는 성능 이제 시뮬레이션이에요. 그걸 해가지고 보자는 거지. 이런 말 보통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재현 관련, 연기 관련, 연기 유동 관련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반영해서 넣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네요. 시험 기준 정리 잘 해놨어요. 그죠? 부분들. 이 부분 잘 해놔서 요렇게 해서 정리하기 쉽지 않으니까 이것도 잘 해놨어요. 이렇게 한번 보고. 그래서 휘도 시험, 식별도 시험. 깔끔하게. 그래서 좀 더 쉬운 쪽으로 쓸 수 있는 방향을 자꾸 찾자라는 거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형태가 소방시설 대상물 적응성 관점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들은 피난 관련은 이러한 개요를 쓸 겁니다를 세팅해 놓으면 돼. 피난 관련은 바뀌는 게 거의 없어요. 피난은 이렇게 생각합시다라는 것들 그대로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설치 대상 1, 2층, 11층 이상은 제외되는 거. 각 세대마다 몇 개 설치하는 거. 대상물마다 숙박 2개, 간이완강기 여러 설치되어 있어요. 이렇게. 잘 돼 있지, 그죠? 예. 그래서 더하기 이런 거 안 해놔. 아, 근데 얘기했다고 그죠? 더하기를 쓰면 안 된다고. 더하기는 지지. 예비할 거라니까, 이렇게. 원래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얘 똑같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더하기 뭐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비난형 트랩이 들어있죠. 그래서 얘 거 플러스 비난형 트랩인데, 암기는 그렇게 하고, 요것만 외우면 요거 쓰고, 나머지 쓰니까. 이렇게. 나머지 잘 해놨어요. 그리고 3층 이상이 어떻게 설치 위치, 틈새를 배치를 굉장히 잘한 거지. 배치를 한번 봐놓고, 그리고 요건 양념처럼 다시 한번 설명했어요. 0.5에 1m 있으면 탈출하겠니? 배 많이 나오면 못하는 걸. 죽을지도 몰라. 원래 법은 다 어려놨습니까? 이상이면 딱 이렇게 해놔. 아우 씨 누구 잡으려고 아우 씨 이러면서 그죠? 보고 나머지 상기 내용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 잘 알아봤었는데 개정된 상황뿐이고 이런 부분은 특수하게 뭐 없더라는 거. 이것들은 좀 더 나가도 됩니다. 그죠? 어떤 예를 들어 방화 셔터 같은 것들 이런 형태의 일체형이 얼마나 더 많은 피해를 야기시키는지 나중에 그 나오면 그런 식으로 또 써봤대요. 그죠? 그런 부분하고 실제에 대한 부분들 그죠? 야 이런 것까지 적었네요. 훼손하면 구속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처벌을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뭐 이렇게 되면 되는데 금액이랬다. 돈 있다고 하니까 가슴이 확 와닿네. 정말 손대면 안 되는 거구나. 실제로 300이죠. 비상구 폐쇄시켜 놓으면 300 처벌 받습니다. 직결해줘. 비상구 방해 행위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부분 얘기 잘했지. 그리고 양방향 피난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신뢰도가 조금 약하다라는 설명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재약자를 위해서는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 내용이 나와 있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놨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했을 때 번호. 그렇게 적으면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 잘했다는 거지. 잘했다는 거. 그렇게 적으세요.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늘 바로 확인하기 좋아하지 1번을 가서 보고 이러는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소방 소설에도 그렇거든요. 불합격이다. 안 했다. 아니 내가 네 귀찮은 건 이해되는데 이러면서 잠깐만 있어봐. 1번 있고 요 2번 있네. 3번 그러다가 아니 희재님이 요거 요렇게 되면 다행인데 요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골치 아픈 거라. 1번 그리고 2번 3 아이씨 이러면서 불합격 시작하면서 그래서 약간 불편하게 써야지. 불편하게 좀 특이해서 내가 한 거지. 8번이 뭐냐? 아이고 비난교네. 참 요거 순서 약간만 바꿔놓으면 골치 아프다 그죠? 안에서 그 순서대로 적어요. 그 순서 수강 관광동 PPP. PPP. 응. PPP.
쌍코피 뭐 이런 거죠. 어려우니까 약간 이거 좀 그러 같지 않습니까? 이 구멍 파먹는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쫙 박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좀 보이고. 이렇게 해서 과연 희재네요. 네, 대단합니다. 요 설치 문제점 대책 한 번 더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것들은 준비 안 돼 있으면 한 번씩 더 읽어보고 해석하고 결론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따져보니까 너무 얄팍하게 쓴 것 같네, 내용이. 뭐 좀 없구나. 좀 더 장하게 이렇게 했었잖아요. 제 본문이다 보니까. 그래요. 결론 부분 보면 장소, 신뢰도, 학대 적용에 관련된 있는 부분들이고, 좀 더 많이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개요 때, A셋, R셋을 먼저 적는다든지 해도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서 A셋까지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A셋이 있으나 이 A셋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R셋을 적용시킬 텐데 R셋은 이렇게 적용시킬게요. 이게 A셋입니다. 여기 A셋, 이게 R셋이에요. 이렇게 과연 이 모든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될 거냐?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감지하고 반응이 엄청 느려지는 거예요. 요때 부분이 많이 증가되는 형태가 재해약자들이 특히나 그래요. 반응이 너무 느려. 그리고 움직이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휠체어를 꺼낸다든지 이런 것들. 이게 너무 넓어져 있는 거지. 그래서 더 이상 얘를 똑같이 반응이 안 되니까 얘를 줄이는 방향밖에 안 돼. 그러면 얘를 이렇게 늘리면 상관없어요. 근데 늘어난 만큼 늘어가 버리면 A셋을 넘어간다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서 어떻게, 그죠? 그래서 나오게 된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지하층에도 들어가고, 1층에도 들어가는 거. 아니, 잘 쓴다고 왜 자꾸 웃어? 이 사람들이 진짜, 이제 몽디 갖고 와. 좀 맞지? 이러면서. 이렇게. 한번 봐놓으세요. 그래서 노유자 의료시설 관점을 잘 이해해서 보도록 합시다. 추가로 ESS입니다. ESS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외우는 것들은 최대한 하고 더 나오면 나올수록 더 추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합시다. ESS는 크고 작은 문제 너무 많고요. 단답으로 나오게 되면 10점짜리 열폭주라든지 ES에 대한 성상, 구성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지금 이제 화보에서 나와 있는 방화구획용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까지도 중요하게 될 거예요. 방화구획, 용량 거리, 그 다음에 설치되고 있는 부분들, 설비들, 환기시설, 적용소바시설. 과연 불이 꺼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조금 애매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크고 작은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당분간 이제 금방 맞춰져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열폭주 생각해서 한번. 결론은 ESS를 별도 건축물로 두는 것들을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해 놓으세요. 그 정도로. ESS. 똑같다, 그죠? 잘했죠. 안전 가이드 질문에만 충실하게 잘했어요. 그리고 좀 더 보면 문제점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재산적 피해가 어떻게 났다서 인명피해는 어떻게 났다는 것들을 많이 좀 이슈화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그 다음에 옥외 설치하고 환기, 적용 소방시설 관련되는 부분이죠. 결론 부분에서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미흡하다. 개선을 어떤 식으로 해서 알아보자. 더 많은. 이까지부터 더 많이. 그런 내용들 들어가면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맨 끝 문제인데, PG1, PG2, PG3까지밖에 안 돼 있고, 그죠? PG4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정리할 거냐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비상전원 자체를 좀 더 중요하게 보세요. 상용에서 이 비상으로 가는 거. 이 비상전원을 지금은 자동으로 동작시켜 놓죠. 상용 차단 시 자동으로 가야 되지. 어떻게 이제 해결될 거냐 이렇게 보고. 두 번째, 용량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용량. 소규모일 때는 어떻게 할 건데? 소규모는 안 도와줘. 비상전원을 수전 따로 합니다. 수전 설비로 이렇게. 이 용량을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겠어? PG1부터 PG3, PG4까지. 이 부분의 가장 큰 의미,
고조파야. 고조파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어? 고조파 장비를 엄청 많이 지금 쓰고 있어요, 우리는. 정유기, 회전기기류, 모터, 그러니까 다 발생돼. 하지만 그거를 알고도 지금 대책을 안 세우고 있는 거지. 왜 전기에서는 대책을 안 세웁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구주영기 기사님이 글쎄요 말입니다. 요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글쎄요. 이렇게. 답이 없네. 이거는 전기는 우리 소방하고 좀 다르죠. 소방은 일반 설계는 우리 일반 기사가 하지. 전기는 설계는 무조건 기술사만 할 수 있어요. 전기는 설계는. 고압 들어오면 다 해야 되지. 그 왜 안 하냐고 이렇게. 사실 그 고속화로 전기 쪽 설계에는 영향이 크게 미치는 거 없답니다. 적어요. 당구장 표시하고 적네. 주로 통신기하고 영향은 발생되는 건 아는데 영향을 미치는 게 전기에는 거의 없다. 없다기보다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게 SPD가 예. 많은 거죠. 통신기기의 영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통신기기는 전자죠. 이게 우리 R형 이렇게 이해하고, 그런 다음에 지금 이제 걔네들 대책은 SPD로 정리하는데, 전기들은 대부분 뭘 설치하냐면 그런 고속화에 영향을 받는 장비들 같은 경우는 필터를 다 설치해요. 필터, 고주파 필터를 하네요. LC 같은 경우는 앞에 LC나 이런 걸 써서 LC 필터 같은 거 나가서 감지하고 LC 필터. 전기에서는 쓰답니다. 소방은요? 좀 도와주세요. 소방서 만들어야죠. 똑같이 저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똑같이 써도 되는데 우리 쓰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없는 거라. 쓰니까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고조파 한번 갔다 오세요. 고조파 양념처럼 부하 용량 계산할 때도 고조파 성분이 섞여 있는 만큼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점점 전자화되니까 영향은 커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해결할 방안을 좀 찾자라는 거죠. 어려운 공식이지만 몇 번 보면 외워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외웠잖아요. 아마도 뭐요? 아마도 그건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PG4 요까지 정리해서 이렇게. 요거는 좀 자유스럽게 외우면 됩니다. 요거는 좀 제일 작아 보이게 만드는 게 요거지. 더 쭉 나열식으로 쓰면 됩니다. PG 고조파 필요하다.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PG 하면 용량이 증가하는 되겠네요. 얼마나 증가되는지는 안 해봤네. 실제로 만약 저걸 진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전산센터 같은 경우는 전산센터. 네, 전산센터라는 게 그런 고속화가 발생 고정충질 하면 큰일 나니까. 강력의 현장인데 거기는 고속화 때문에 케이블이 엄청나게 많이 무거워졌어요. 실제적으로 케이블이. 흘러나와서 그런 경우에는 그걸 측정할 수가 있어요. 전력 품질 분석을 해서 고속화가 얼마나 생기는 거 보고 거기에 맞는 케이블이라든지 배단키라든지 기기를 설치를 해요. 그런 경우. 전산센터는 그런가 보네요. 지나치게 켜지는 경향이 있어서 안 썼 수도 있겠네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비상 발생기는 우리 쉽게 말하면 아파트잖아요. 아파트다 보니까 저런 고주파 발생 부하들이 적어요. 그렇죠. 네. 거의 없지. 그런 많은 부하가 있는 데는 주로 아까 말했던 전산센터나 DC를 많이 쓰는 거지. 그런 쪽에 조금 수정해서, 그렇죠? 적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부분보다는 적용 구분에 대해서 약간 그런 쪽으로 발생되는 형태를 보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결론은 가급적이면 1번, 2번은 넣어주세요. 요거 한 5줄 이상 넘어가면 어디가 끝인지 잘 모르거든요. 1번, 2번, 3번 해서 정리해서 반 페이지 채우는 걸로 해서 RG 용량 방식으로 해서 쓰고 있으니까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죠? 나머지 고층화, 대규모, 병렬, 기타 등등의 용량에 대해서 산정했었을 때 어떻게 돼 있고, 고조파 고려한 형태는 없고, 그죠? 현재는 지금 관련되는 PG4
알지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야 되지. 그죠? 그 다음에 병렬 운전할 때 고조파가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얘는 나오죠. 정류기하고 인버터도 나오겠지. DC 부하를 쓰게 되면. 그렇죠? 병렬 운전이 직접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건 한번 보고 변압기는 나옵니다. 변압기 쪽에 나오고 나머지 그래서 얘를 다른 부하를 병렬로 한다든지 이럴 때는 나올 수가 있게 수정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발전기가 피지법으로 해서 그렇죠? 설명을 넣고 식 넣고 넣고 식 넣고 넣고 식 넣고 잘 이렇게 했어요. 나머지 PG3까지 PG4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하는 이유는 조금 빠진 것 같고 이렇게 그리고 PG3 요즘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넣자.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적으랬는데 적용을 해야 된다. 이건 좀 적용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용해야 돼. 여기 지금 문제낸 취지는 너 PG1에서 PG3까지 쓰지 이거 제대로 되겠어 이 새끼야? 그죠? 그래서 PG4에 대한 개념도 알고 고조파 들어봤어? 고조파 너무 약합니다. 우리가 답을 쓰기에. 고조파 답 좀 잘 정리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 이유. 그죠? 그리고 지금 정보화 빌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럴수록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따로 마련. 아니 얘기 안 끝났다 좀. 아이고 이 사람 진짜. 아니 끄떡끄떡했잖아. 아니 끄떡끄떡이 아니고 이 답을 잘 썼구나 끄떡끄떡한 거지. 맞춰도 된다가 아니고. 끄떡끄떡. 그 뒤에 프린트물이 전기 저장 장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양념 떼와서 외우세요. 전기 저장 장치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숙지하고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이 공지한 형태로 화재 안전 기준 할 테니까 화재 안전 기준을 프린트를 하시든지 너무 작은 거는 좀 힘들어요 보기에 줄치기도 힘들고 하는 거니까 프린트를 해오시든지 아니면 학원 걸 사시든지 아니면 뭐 서점 가서 5,000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좀 더 커져 있는 형태로 사서 뭐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지. 출제 예상 문제는 또 뭐 있고 기본은 또 뭘 알아야 되는지 이렇게. 그렇죠? 늘 모티브는 하루만 죽자여서 오늘 9시 반부터 지금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죠? 9시 반부터 7시 그 이제 반이네요. 그죠? 원래 8시까지 했었는데 오늘 좀 더 수월하게 이렇게 넘어가서 그리고 15일이 접수인데 그 전 이제 시험 응시자는 이렇게 느슨하게 다 풀면 안 됩니다. 지금 15일부터 접수하실 분은 앞쪽에 있는 연소부터 건축방아지는 다 답 나와야 되는데 짱류? 류짱? 이게 지금 이렇게 느슨하게 하루하루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미리 푸세요. 앞쪽에 있는 거 다 풀어놓으세요. 앞쪽에 있는 거 빨리빨리 줘야지. 같은 마음입니다. 할 수 있겠죠? 내년 세션 합격시킬 거야. 그래. 여하튼 오늘 고생 많으셨고 늘 앉아 계신 여러분이 제일 힘들죠. 고생했습니다.